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의 지역균형 선발은 아시지만 어떻게 되죠? 한 학교당 2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학교에 1등, 2등, 3등, 4등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반드시 이과 같은 경우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과 같은 경우는 2과목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실제 전형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의 지역균형 선발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2명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당 2명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떻게 돼 있죠? 올해 681명이 지원을 했죠. 681명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 원서 접수를 지원한 학생들을 한번 볼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1,800개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각 학교당 2명이 지원하면 원래는 3,600명이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균형 681명 중에 올해 총 지원한 학생이 뭐가 됩니까? 681명 중에 2,400명 정도, 2,403명인데 앞으로 소수점 자리는 지워버릴게요. 681명 중에 한 2,40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경쟁률이 3.53대 1이니까 결국 뭐가 되죠? 1,200명의 학생들이 뭐가 됐다?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지원하지 않은 거죠. 그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내가 2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뭐가 됩니까?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1,592명 중에 지원자가 뭐가 됩니까? 11,751명이죠. 그러면 느낌이 벌써 나오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53대 1, 앞으로 소수점 자리 뺄게요. 3.5대 1 정도 나오셨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7대 1, 7.38대 1인데 0.5 미만은 그냥 내리고 올림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7.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겠네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뭐가 됩니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모두 뽑죠? 예체능계도 뽑죠? 그러면 서울대 작곡과의 이론전공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한 명 모집의 경쟁률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 거네요. 작곡 전공은 뭐가 됐습니까? 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고, 그래서 하나는 경쟁률이 1대1, 하나는 1.5대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학생은 올해 뭐가 됩니까? 3등급 3개만 맞으시면 서울대학교의 작곡과의 이론 전공과 작곡 전공은 어떻게 된다? 합격이 될 수 있겠네요. 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있는데 실제 한번 학과들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이 있었고 일반 전형이 있었는데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는 경쟁률이 3대 1. 일반 전형은 7대 1이니까 경쟁률 차이가 몇 배 생기는 거죠? 2배 이상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인 학생이 학부모가 있다. 그러면 저학년인 학생이 학부모가 있다. 그러면 1학년이다. 만약 내가 예비고1이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내신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예비고1은 뭐다? 그냥 내신 준비에 목숨 거세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2,403명, 11,751명 때문인데 2023학년도는 뭐가 됩니까? 565명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1,408명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681에서 565, 그 다음에 1,592에서 1,408명으로 주니까 거꾸로 어떻게 됐죠? 내년에는 더 가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 줄어들었던 전형들이, 이 준 전형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정시로 겠죠. 그렇지만 올해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냐면 2022학년도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했었어요. 서류 70에 면접 30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괄합산이라고 합니다. 일괄합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뭐가 된다? 1단계를 다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전형은 1단계의 서류백 2배수라고 돼 있죠. 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요. 아, 일괄합사는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오랩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을 받으면 1단계는 무조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학종 부분들과 면접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 자, 그런데 내년에는 달라지죠. 지역균형 선발도 뭐가 됩니까? 1단계를 서류백으로 3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30이라고 돼 있죠. 아, 일괄합산 전형이 뭐로 변한다? 일괄합산 전형이 다단계로 지역균형도 변경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똑같죠. 1단계 서류백의 2배수, 2단계에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뭐가 됩니까? 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다단계였던 게 그대로 다단계로 되지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일괄합산이 뭐로 바뀐다? 다단계로 바뀌네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도 뭐가 됩니까?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었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로 바뀝니까? 국수, 영탐 3개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로 변경됩니다. 가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이 너무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네들은 낮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럽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투도 필수고, 또 하나가 있죠. 이 학생들은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죠? 내신 준비를 근 몇 주를 합니까? 6주 이상을 준비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중에서 뭐가 됩니까? 다 전교 1, 2, 3등 안에 들었던 이 내신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거꾸로 최저학력 기준을 낮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아니,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이 이렇게 낮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가끔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똑같은 얘기 합니다. 너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니 없니? 자기는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너는 그 기준에서 이미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서울대학교 뭐가 됩니까? 일반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얘들은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아시지만 외고에서는 뭐예요?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나 하나고나 민사고나 외대부고 애들을 일부 쿼터제로 뽑죠.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영재고나 과고 애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나 일반 전형을 넣는 애들의 공통점은 다 뭐죠? 각 학교에서 뭐가 됩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넣기 때문에 굳이 수능 최저가 있을 필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는 능력의 척도라는 건 좀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뭐예요? 4주를 해서 공부를 갔다, 정시에. 그 학생과 고3 학생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갔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 고3 학생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거죠.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안 그랬으면 자기도 가야겠죠. 실제 이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했을 때 가장 학점이 좋았던 게 뭐였었죠? 거꾸로 첫 번째가 서울대 지역균형 애들이 가장 좋았었고요. 두 번째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세 번째가 뭐였었죠? 정시 들어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뭐가 됩니까? 전형들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시냐면 올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울대학교 뭐가 됩니까? 수시모 수집에서 지역균형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2.38대 1. 그 다음에 이과에서 뭐가 됩니까?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통계학과는 경쟁률이 얼마였었죠? 1.56대 1.
그럼 뭐가 됩니까? 통계학과나 경제학부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면접 준비를 잘했던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다 붙여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인데 전체 경쟁률이 2,403명이기 때문에 일부 학과들은 실제 경쟁률 어떻게 됩니까? 사범대 같은 경우, 문과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도고교육과나 불어교육과는 1.4대 1,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1.5대 1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붙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었죠? 요기 인원이 준 만큼 수시에서 인원이 준 만큼 뭐로 가냐면 수시에서 인원이 준 만큼 어디로 갑니까? 정시에 뭐로 가는 거죠? 지역균형. 정시의 일반 전형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 전에까지 서울대학교 정시의 일반 전형은 거꾸로 뭐가 됐었죠? 내신을 보지 않았었죠. 근데 내년부터는 뭐가 됩니까? 수시의 지역균형, 정시의 지역균형, 정시의 일반 전형도 뭘 보죠? 내신을 보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문과는 그대로 내 활동들을 하시면 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뭐다? 툴을 선택할 건지 선택 안 할 건지의 기준점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죠. 어떤 거냐면 내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내신이 뭐 3.2등급 이내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 공대를 가겠다. 그러면 투 하세요. 아, 저는 4.5인데요. 그거는 수능 점수를 잘 받더라도 뭐예요? 내신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투를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정시의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정시의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내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은 2명 쿼터제죠. 그 학교에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 내신과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뭐가 됩니까?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드시 이과는 뭐다? 툴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빨리 정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쉽게 말하죠.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 중에 저희 동네 기준으로 할게요. 강남권 같은 경우 최소한 몇 퍼센트는 또 재수를 할 거다? 65% 이상은 또 재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생기죠? 내후년에는 서울대학교 이과 같은 경우는 뭐죠? 원 애들도 뭐가 됩니까? 서울대 지원 자격 기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를 할 건지 원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서울대학교는 거꾸로 뭐가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수시 모집으로 보면 지역균형이 565명, 서울 수시 모집의 일반 전형이 1408명.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시 모집 지역균형, 그 학교에 2명 쿼터. 근데 실제 다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수시 모집의 일반 전형은 1408명. 자, 그러면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은 130명. 한 학교에 2명.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뭐가 됩니까? 내신도 되고 수능 성적이 나온 학생들 중에서 쿼터.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1179명. 서울대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드디어 몇 퍼센트가 돌파된 거죠? 서울대 입장에서는 30, 땡땡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40%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가 됩니까?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뭐가 됩니까? 정시 모집이 40% 이상 돌파가 됐는데 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서울대학교가 내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서울대학교가 정시에 내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죠? 작년 합격생 중에서 뭐가 됩니까? 3수생 이상.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고3을 현역.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재수. 그 다음에 2번 공부하는 걸 3수. 그 다음에 3수 이상이라는 건 4번 이상.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3수 이상을 우리가 장수라고 하거든요. 그 장수 애들이 서울대학교 뭐가 됩니까? 정시에 합격생 중에 뭐가 됩니까? 2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뭐가 됩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내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